네, 안녕하십니까. 2학기 화학원 수행평가 몰롱도 용액 제조 및 중화반응 실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기 중화반응의 토대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론적인 설명 오늘 드리고 관련된 영상 또 추후 미로스쿨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쓸 용액이 0.1 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리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1 몰롱도 1리터 용액면 사실 우리가 용액도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인 과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0.1 몰롱도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1 몰롱도는 뭐다? 0.1 미리몰 퍼 미리리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조금 다시 쓰면 0.1 몰만큼의 NaOH가 들어있고 그 안에 용액이 얼마큼 있다? 용액이 1리터만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용질 0.1몰만큼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이 0.1몰이 바로 NaOH 솔리드 고체 수산화 나트륨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바로 질량이라는 단위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램 퍼 몰이라는 무엇? 화학식량을 쓰면 된다. 자, 화학식량을 쓰게 되면 40g 퍼 몰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몰 지워지면서 몇 그램? 4g의 NaOH 솔리드를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무엇이다? 과정 1번입니다. 수산화나트륨 4.0g 4.0g NaOH 사용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읽어보면 수산화나트륨 4.0g의 적당량의 증류소에 덜고 이것을 녹인다. 두 번째, 비커에 용액 1리터, 용액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후 묻어있는 용액을 씻어서 잘 넣는다 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을 씻어서 넣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번에도 했지만 4.0g만큼의 NaOH가 모두 옮겨지길 우리는 원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못해도 적어도 2, 3회는 씻어서 반복해서 넣어줘야 된다. 되셨죠? 자, 3번 부피 플라스크의 증류수를 3분의 2 정도 채우고 용액을 잘 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쉽죠? 뭐 만들려고?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균일 혼합물을 만들기 위함이다. 자, 부피 플라스크를 이제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쭉 채워 넣을 거고요. 그 용액도 충분히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 역시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됐죠? 자,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목이 긴 녀석인데 여기에 눈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피 플라스크고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눈금에 딱 맞춰서 잘 흔들면 우리가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농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과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드와 클램프를 설치한 후 메스 실린더를 활용해서 미지의 HCl 수용액 20ml를 측정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다. 그냥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거일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생긴 유리관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옆에 손잡이도 있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뷰렛이라는 기구입니다. 뷰렛. 이 뷰렛을 아래에 삼각 플라스크를 채워놓고 사용을 할 건데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는 용액은 무엇이다? 농도를 알 수 없는 미지의 HCl 수용액인데요. 얼마큼 들어있다 했어요? 그렇죠.
20ml가 들어있다고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메스 실린더 활용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농도를 알지 못하는 HCl을 채워놓고 두 번째 뷰렛에다가 뭐를 넣어주겠다? 네,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뷰렛에다가 0.1몰 농도 펜이 미끄럽네.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을 넣어주겠다. 되셨죠? 근데 이 뷰렛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항상 뷰렛 이제 콕이라고 합니다. 손잡이 부분인데 여기가 콕이에요. 콕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잠겼는지 꼭 확인. 확인하지 않고 용액을 부으면 넣는 족족 쭉 빠지겠죠? 예, 그래서 콕이 잠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 눈금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넉넉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더 많이 넣어주자. 네, 여기에 아마 눈금이 있을 건데요. 그 눈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넣어줘야 된다. 왜 그런지 볼 거고. 세 번째 무엇이냐? 예, 이 뷰렛을 사용하기 전에 용액을 채운 후 콕을 열어서 하단의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뷰렛이 생긴 거를 한번 우리 그림으로 간략히 한번 그려볼게요. 뷰렛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길게 생기다가 예, 끝쪽이 이렇게 얇아지고 여기에 콕이라는 손잡이가 있는데, 자, 처음에 콕을 잠가 놓고 용액을 부어줄 겁니다. 근데 뭐가 있다 했어요?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0부터 1, 2 해가지고 50 이런 식으로 눈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용액을 어떻게 하냐? 눈금보다 더 넉넉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콕은 잠겨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용액이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는 뷰렛을 사용하기 전에 이 콕을 살짝 열어서 어떻게 아래에 있는 공기가 차 있을 거예요. 이 공기를 예,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면서 눈금을 어디에 맞추면 되겠어요? 그렇죠. 0에 맞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뷰렛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도 확인 과정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뷰렛을 우리가 세팅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줄 겁니다. 우리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네, 하나죠. 왜? 이 녀석이 무슨 지시약이니까? 맞습니다. 염기성 지시약이기 때문입니다. 염기성 지시약이라서 색깔이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하지만 염기성에서는 붉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용액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뷰렛의 콕을 조절해서 NaOH 표준 용액을 천천히 넣어주면서 지시약을 보는 건데요. 자, 이때 어떻게 하자? 삼각 플라스크는 계속해서 흔들어 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용액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잘 반응을 안 해서 중화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흔들어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량점. 네, 중화점과 당량점은 엄밀히 다르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어쨌건 당량점에 가까워지면 한 방울씩 가해서 NaOH 한 방울로 분홍색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화 반응에서 가장 포인트는 요 한 방울로 사라지지 않을 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연한 핑크색을 띠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예. 근데 이 녀석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찰나의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 NaOH를 넣어주면 처음에는 넣어주는 족족 이 녀석들이 무색으로 순식간에 훅훅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점 중화점에 도달할수록 이 핑크색이 없어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다가 진짜 중화점에 이제 가까워지면 느려진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한동안 핑크색으로 있다가 다시 무색으로 돌아가거든요. 요 순간에 아주 미량의 NaOH를 조금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색이 되면서 바뀌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중화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섬세하지 않고 그냥 막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막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중화점을 지나가겠죠. 당량점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진한 붉은색의 용액이 보일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 실험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연한 핑크색이 바뀌지 않는 그 찰나의 콕 조절로 찰나의 순간 용액을 넣는 것이 실험의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럼 실험 유의사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첫 번째 NaOH라는 녀석은 수증기를 흡수하는 조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측정 시에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NaOH를 이제 용액시키는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때는 비커, 2, 3에 헹궈서 모두 넣어줘야 된다. 세 번째, 용액을 계속해서 잘 흔들어줘서 균일 혼합물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번째, 부피 플라스크나 메스 실린더의 눈금은 메니스커스를 해서 정확히 읽어야 된다. 다섯 번째, 뷰렛을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콕이 먼저 잠겨 있는지 확인. 여섯 번째, 뷰렛을 깨끗하게 쓰고 싶다. 그럼 사용할 용액으로 2회쯤 씻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세 번째, 뷰렛에다가 NaOH를 넣을 때는 콕을 열어서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플라스크 색 변화를 보고 싶을 때는 흰색 종이를 깔면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의사항들이 있다. 한번 보셔라.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먼저 NaOH 수용액에 HCl이 이제 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NaOH를 이제 넣어줄 건데 넣기 전에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플라스크의 색은 플라스크의 색은 무색이겠죠. 네, 무색일 겁니다. 무색 투명. 그럼 뭐예요? 당연히 뭐 미지의 HCl만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은 산성일 겁니다. 하지만 플라스크의 용액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아주 연한 핑크가 되는 순간을 우린 뭘 한다? 아이고 계속 움직이니 이때가 중성에 가까워졌다, 중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진한 핑크색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염기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되셨죠? 예,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녀석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